불굴의 의지로 검찰개혁을 이뤄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에 거대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공석에 매우 의미심장한 인물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서대문갑 초선 김동아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 빠진 법사위에 보임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미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동하고 김동아 의원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오늘 민주당의 요청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아직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사위에서 추미애가 빠지고 김동아가 투입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김동아 의원이냐는 점입니다. 추미애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였습니다. 최근 서영교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이 된 만큼 그 공백을 메우려면 최소한 서영교 수준이 개혁성을 가진 인물이 와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동아 의원의 어깨는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동아 의원의 진짜 역할이 단순히 추미애와 서영교를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의원의 개혁성은 아직 물음표지만 그의 진짜 쓰임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린 고약한 재판을 방어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공작이나 거래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을 낱낱이 밝혀내 공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동아 의원의 이력을 보면 이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장동 재판 초기 대응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린 억지 기소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기표, 박균택 의원 등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를 거쳐가거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김동아 의원의 법사위 투입을 주목하느냐?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구성될 후반기 국회, 특히 법사위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린 검찰의 억지 기소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소와 판결이 검찰 조작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순진하게 검찰의 선의를 기대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이재명 정부의 후반기와 퇴임 이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준수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동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법사위는 이 굵직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적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김동아 의원의 이력은 단순한 땜빵 인사로 보기에는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이 김동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의원들 대부분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시민들의 바람과 다소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검찰 출신인 김동아 의원이라면 검찰 물이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기에도 법사위에 남는다면 다가올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우리 민주시민들과 비슷한 정서로 검찰개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마침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스포일러를 던졌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상용 검사 등 논란의 검사들을 싹 다 털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은 이미 다 드러났다. 이제 어미준, 당백신, 그 전에 저지른 못된 짓거리와 폐악질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검사가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 그런 전화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거짓, 회유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법적 처벌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우선 위증한 검사들을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철저히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김동완 의원의 공치모 이력 때문에 개혁성에 대해 아직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그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은 의심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 김동완 의원이 현재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법사위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저는 김동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방패이자 유일한 비검찰 출신 대장동 변호인으로서 다가올 검찰개혁의 핵심 국면에서 민주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함께 전반기 법사위를 잘 마무리해 주길 열렬히 바랍니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추미애 전 위원장이 경기지사로 가면서 법사위에 생긴 공석에 김동완 의원이 투입된 것, 이건 단순한 상임위 이동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주 노련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빠진 자리에 김동완 의원을 앉힌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동완 의원의 이력입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법사위에서 검찰의 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 물이 들지 않은 인물이 투입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전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정리까지 이 모든 과제를 감당하려면 단순한 개혁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방패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김동완 의원이 바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공치모 활동 경력 때문에 그의 진짜 개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그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은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밝힌 대로 박상용 검사부터 시작해 논란의 검사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위증과 직권남용, 회유까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 이 강경한 로드맵을 김동완 의원이 잘 뒷받침해준다면 후반기 법사위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빠르고 강하게 맞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동완 의원이 단순한 땜빵이 아니라 진짜 전투원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이재명 정부의 후반기 안정과 검찰개혁 완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김동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방패이자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동력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함께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에도 강한 법사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번 인사는 민주당이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투를 준비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과연 김동완 의원이 이 무거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그 답이 명확해질 것입니다.